네. 투자 얼마나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저희는 누적으로 29억. 29억이요? 네. 이게 저희 서비스 홈페이지인데요. 100원으로. 네. 특이하네요. 근데 저희는 3만 원이 아니라 매달 100원으로도 장래 준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휴학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안 듣고 휴학하고 바로 취직을 했어요. 그런 실무적인 걸 알려주진 않나요? 서울대학교에서? 네, 안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걸 안 알려준다기보다는 사실 그러한 안녕하세요. 31살 장래 스타트업 고1을 운영하는 송수롱입니다. 대표님 아까 나이가 31살이라고 하셨죠? 네네. 아, 그러면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쵸. 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좀 약간 성숙해 보이신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많이 듣고 40살까지도 보던데요, 사람들이. 근데 혹시 일부러 이렇게 전략이냐? 전략이 전혀. 저는 고등학생 때도 잃어버렸어요. 어떤 대학교인지 혹시? 서울대학교. 서울대면 공부 엄청 잘하셨겠네요.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죠. 네. 그 어떤 그런 꿈이나 목표 이런 창업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고요. 그냥 그때는 주어진 내 역할에 최선을 다했었다. 한 25살, 26 이때쯤부터 창업을 생각했어요. 먼저 학과에 진입한 뒤에 저는 사실 휴학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안 듣고 휴학하고 바로 취직을 했어요. 몇 살 때? 그때가 25살 때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할 때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휴학하고 3년간 다른 2개의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고요. 서울대학교 네네네. 나오고 창업 벤처학부에서 네네. 그런 데에서는 약간 실무적인 걸 알려주진 않나요? 서울대학교에서? 네, 안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걸 안 알려준다기보다는 창업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학교뿐만 아니라 뭐 5만 책과 아티클에서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어느 깊이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인데 그거는 학습으로 안 되고 저는 대부분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봐야 깊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는 그냥 서울대학교가 별로라서가 아니라 원래 한계가 있는 거고 다만 서울대에서 좀 달랐던 점은 일방적인 강의보다 팀워크로 실제로 사업을 작은 규모라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수업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학기 시작하면 너희 알아서 팀 짜봐. 한 대여섯 명 모여요. 아이템을 정하고 실제로 서비스 내고 매출까지 내보는 거예요. 이걸 한 학기 사이클 안에 굴려보는 거죠. 그럼 그렇게 돼서 실제로 회사가 성장해서 좀 잘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드물죠. 있긴 할 텐데. 공부머리랑 사업머리랑은 다르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인과관계는 절대 없고요. 근데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매일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일일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근데 좀 되게 다른 점은 있는데 뭐냐면 공부는 대부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A, B, C 학습하면 되는구나. 그럼 A 공부하는데 나 몇 시간 써서 이만큼 올라온다. 그러면 성적 낳는다. 이런 로직이 가능한데 사업은 정말 손으로 하는 일, 노가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디테일을 파는 노력,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머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는 거네요, 사업은. 그쵸? 그럼 또 좋은 대학교를 나오면은 사업을 할 때 장점이 또 있을까요? 굉장히 딥테크 있잖아요. 예를 들어 AI 안에서도 어떠한 특정한 되게 엣지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바이오라든지 이런 경우는 학력이 투자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투자 얼마나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는 누적으로 29억. 29억이요? 네. 지금 사업하신 지 얼마나? 저희 3년 조금, 이제 곧 4년 되네. 제가 사업을 안 해봐서 원래 이렇게 사업 다 3년, 4년 한다고 하면은 다 막 29억 이렇게 투자 받는 거예요? 저는 일단 투자 유치 금액이 사업을 잘하고 있다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3, 4년 하면 그 정도 받냐 했을 때 통계적으로는 아닙니다. 뭐 최대 10억 규모의 투자를 받은 회사 중에 그 다음 투자 유치를 한 회사의 비율이 얼만큼 되냐 했을 때 10에서 20%? 그 이외에는 그냥 투자 유치를 안 하거나 안 하고. 혹은 뭐 폐업하거나 유지를 하거나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럼 아까 이제 뭐 장래 스타트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웬만한 그런 장래 사업이라고 하면 엄청 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꼭 이걸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20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었고 그때 충격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던 건 우리 엄마 아빠 당연히 죽는데 그때 또 힘들겠구나 였고요. 근데 그 힘들다는 게 저는 뭐가 힘들었냐면 왜 장례식 하면 절하고 막 이러잖아요. 각종 의례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안 와닿더라고요. 나는 할머니 생각을 하고 가족들끼리 이 대화를 했어야 소화가 됐을 것 같은데 형식에 좀 잡아먹혀서 3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거의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 장례식도 그렇게 보내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특별하게 치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고이는 장례식 약간 다른가요? 다른 장례식을 추구하고 있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특별하고 다른 장례식을 원하는 분은 굉장히 드뭅니다. 저희가 서비스 운영한 지 3년이 넘어 4년째인데 그런 서비스를 원한 분이 5분이 안 돼요. 굉장히 적죠. 근데 다만 언젠가는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할 거라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보면 조문 가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면 이제 영정 밑에 국화꽃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도와드렸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국화꽃이 없었어요. 대신 고인분이 좋아했던 꽃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분은 뭐 장미를 좋아했고 어떤 분은 뭐 해바라기를 좋아했고, 근데 그 꽃으로 저희가 영정을 장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색도 엄청 다르고 양식도 꽤 달라요. 사실 의미가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또 어떤 장례는 이러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삶을 좀 담은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TV로 이렇게 송출을 했었어요. 저희가 조문을 간다고 생각하면 ATM에서 돈 뽑고 봉투 이렇게 넣고 들어가잖아요. 돈 봉투 먼저 집어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먼저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장례였어요. 그런 방식으로 뭐가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 고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같이 고민하고 남은 가족분들이랑 그걸 어떻게 잘 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특별한 장례입니다. 저희 고이 사무실이 생각보다 규모가 되게 크네요. 직원분들도 많고. 혹시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일단 답변을 드리면 저희 총 18명 있고요. 좀 유별난 거긴 한데 직원이라고 말 안 하고 동료라고 말합니다. 아, 죄송해요. 너무 낯간지러울 수 있는데. 동료. 네. 원피스네요. 아, 그쵸. 근데 약간 회사 제가 분위기를 대충 보니까 네. 회사가 MG스럽다? 아, 그쵸. 네. 그쵸. 저희 팀을 그냥 소개해보면 진지하고요. 저 진지했지 않나요? 네. 근데 되게 유쾌해요. 근데 저희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죽음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엄청 진지해요. 근데 한편으로 유쾌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성장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성장에 우리는 엄청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객들한테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했고 고객분들이 그걸 알아줬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엄청 기쁘게 합니다. 우리 월 매출 이 정도 달성하면 다 같이 어디 가자. 그래서 그런 게 공존하는 게 저희 팀의 좀 특별한 문화지 않을까. 이게 저희 서비스 홈페이지인데요. 100원으로. 네. 특이하네요. 100원으로 장례 준비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이런 상조 들려면은 몇만 원 하지 않나요? 그쵸. 보통 TV나 홈쇼핑으로 몇 번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게 매달 3만 원씩 내야만 내가 언젠가 장례 발생했을 때 상조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3만 원이 아니라 매달 100원으로도 장례 준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네. 3만 원이나 5만 원, 6만 원 네. 내는 것보다 네. 좀 서비스가 떨어지거나 네. 그런 거 아닌가요? 다행히도 오히려 높습니다. 장례 서비스 보통 5, 6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저희는 259만 원으로 정말 가격 50%를 낮췄고, 이게 단순히 싸게 파는 게 아니라 IT 기술 그리고 투명한 서비스 정책 통해서 거품을 없애서 고객분들께 합리적인 비용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100원을 내는 게 부담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100원의 의미가 저희 고의를 기억해 주시라, 언젠가 장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다, 이런 의미로 100원을 주고 받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대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부담 없어서 너무 좋다, 합리적인 것 같더라, 젊은 느낌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점은 네네. 이렇게 하면 남을까? 스타트업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하다가 그쵸. 망한 회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해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BEP라고 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적자였지만 나중에 흑자를 보는 구조, 그 넘어가는 포인트가 BEP잖아요. 저희는 작년 9월, 10월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BEP를 이미 돌파했고, 그다음에 그러한 성과를 더 인정받아서 올해 투자 유치를 한 상황이고요. 이번 달 혹은 다음 달에 저희가 팀원이 늘었지만 거기에 맞는 BEP도 또 달성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잘 크고 있다. 잘 크고 있다. 네. 이제 다 남는다. 맞아요. 그러면은 아까 259만 원. 50%로 가격을 낮춰도 네네. 타사는 600만 원을 하고 고의는 259만 원을 해도 네. 남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타사는 거의 뭐 한 400만 원 이상 남기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냥 싸게 파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줄인 비용이 결국은 마케팅비랑 운영 비용.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큰 기업들의 거품을 뺀 거네요. 네, 그쵸. 그럼 그런 약간 거품들 다 제거하니까 네. 상조 가입하면은 TV는 안 주겠네요. 그쵸. 안 주죠. 이게 TV가 혜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사면 안 돼요. 다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안 사시는 걸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 500만 원짜리 가입하면 너 TV 줄게. 그러면 나 TV 필요한데 잘 됐다, 상조도 필요한데 잘 됐다, 이러니까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계약 구조를 이제 뜯어보면, 그러니까 정가가 예를 들어 200이에요. 200만 원에다가 상조가 한 300짜리를 더해서 500인 상품인 거죠. 그럼 사실은 상조는 300짜리를 사는 거고요. 200 본인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게 할부일 뿐입니다. 할부일 뿐이고 심지어 온라인 최저가도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냐면 가입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환불하려고 보니까 그럼 예를 들어 팔았어요.
이거 환불 안 되거든요. 못 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정가가 200이라 그랬잖아요. 200만 원에 추심이 생깁니다. 200만 원 다 갚아야 돼요. 상조는 취소할 수 있어도.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온라인으로 한 8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건데 근데 저희는 안 해요. 그러면 상조는 상조대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고 네, 그쵸. 그게 낫죠.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TV는 TV대로. 네. TV는 TV 파는 곳은 아니 상조회사가 가전 전문점이 아니잖아요. 가전 전문점 가서 가전을 사야지. 저희는 장래 상조에만 딱 집중하는 거고. 장래 끝나고 나서 뭐 유품 정리해야 되고 필요하면 심리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 서비스들을 고민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가전제품 파는 건 의미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이런 네. 거품을 빼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혹은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거품을 빼겠다는 사실은 수단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정말 투명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100원이란 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장래를 장래답게 이걸 저희 비전으로 삼고 있어요. 장래 진짜 장래다워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장래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 수단이 100원인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창업을 할 거야, 스타트업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그런 말 조언이 있으실까요? 조언이요. 저는 사업이 뭐 규모가 크든 작든 방식이 어떻든 오래 해야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래 하는 동기가 만약에 돈이 유일하다면 버티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매출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코로나 이럴 때 여행이 다 안 됐는데 그럴 때 뭐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만약 그게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다 나는. 그래서 나는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업을 골랐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성장시킬 때도 행복하셨나요? 행복이 있었으나 고통스럽긴 했습니다. 필연적이네요. 그쵸. 고통스러웠죠. 근데 행복함도 분명히 있었고 그때도 위트 있었고 우리 팀은 쉽진 않았지만.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제 머니로드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장래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가족분들을 만나봤겠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왜 후회하냐면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후회하시더라고요. 엄마 언제 전화 왔을 때 뭐 할 걸, 엄마 뭐 사달랄 때 사줄 걸, 엄마는 여행 갈 걸, 아빠한테 이런 거 못 해준 거 미안. 결국 다 미안해서 죄책감이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돼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살아 있을 때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하는 거, 아빠한테 그런 게 쌓이는 게 부모님과의 사랑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가장 예쁠 때, 가장 멋있으실 때 지금 당장 전화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이제 고이도 잘 운영되고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